실력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스스로 알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귀가 트이고 입도 트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이거 수학은 포기를 못하겠다. 알파가 표정 아. 하나, 둘, 셋. 저는 서울시 경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41살 이한라라고 합니다. 저희 딸은 6학년이고요. 7살 때부터 시작해서 6년차? 6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거 지원하게 된 계기는 우주스쿨 보면 열심히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댓글을 막 올리고 글을 올리는데 저희 딸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가늘고 길게 가자 주의라 너무 강요하지 않고 사실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고 있고요. 47살 한상호입니다. 제 직업은 현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제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고 2021년도에 9월에 시작해서 3년차 됐습니다. 아직 새내기고요. 그리고 학습 진도는 그레이드 204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영어 학원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코로나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아이 친구 어머니가 온라인 미국 학교 유즈스쿨을 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정대를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아이가 좀 흥미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영어 학습이 좋은지 어떤 여러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21년도에는 학교 방과 후 줌수업하고 그다음에 화상영어, 온라인 화상영어를 같이 하게 됐고요. 22년도부터는 화상영어랑 같이 하게 됐고 23년 이후는 유즈스쿨로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본에 사는 46살 박혜영입니다. 그리고 조민지, 저희 아이는 조민지고요. 저희는 6살 때부터 했고 지금 그레이드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6살 때 이게 유즈스쿨을 할 수 있었던 게 유치원 친구가 주재원을 가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재원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그분이 이제 주재원 준비하면서 주재원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유즈스쿨을 많이 한다 해서 소개를 시켜줬고 그 친구 벌써 화상영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영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유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는 남편이랑 영어는 모국어처럼 하자,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이래서 그냥 아이가 정말 즐겁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6살, 7살 되면 영어 정말 열심히 막 단어 외우고 사실 제 동생도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학원 보내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동생도 저희 동생이 지금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단어를 하루에 막 10개씩 외우고 이래요. 조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아이들은 우선은 많이 듣자 이래서 그렇게 해서 모국어처럼 많이 들었어요. 듣고 민지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사실 쓰기도 민지는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지 사실은 좀
1학년 때 지금 3학년 영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쓰는 거를 좀 고집이 있는 아이라 아주 엉망으로 써요. 자기 그리듯이 써요. 그리듯이 써서 제가 사실은 화가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그래 저걸 내가 잡아주면 안 고치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 가서 받아쓰기를 한번 영어로 보고 충격을 먹어와야 고치겠구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잘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영어 쓰기에 이렇게 보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쓰기인데 단어 쓰기였대요. 굉장히 쉬웠대요. 자기는 다 썼다고 되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지야 A가 Q로 보였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민지랑 얘기한 거는 여름방학이 지나면 이제 정말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제가 문장 쓰기를 그때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학연수 끝나고부터는 문장 쓰기를 이제 하고 알파벳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기가 어학연수 3시간을 하고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7살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쓰기나 이런 거에 전혀 터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고 뭐 말하는 거나 듣기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원어민 빠르기를 다 듣고 100%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70% 이상은 이해를 한다 본인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다른 학원들에 가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게 배우지 않은 거를 어쨌든 저희 아이는 가서 테스트를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학교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읽고 쓰는 거를 시키고 문법을 이제 시험을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그 뒤로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 영어 수업은 뭐 충분히 따라가고 담임 선생님이랑 뭐 얘기를 해봐도 상위권으로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주말하고 공휴일 날 제외하고 매일 30분씩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처음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초반에는 그 뉴스쿨 파닉스를 떼가지고 지금 발음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학기마다 그 하시는 그 어학연수하고 미라클 유즈 뭐 이런 다양한 그 학습 이벤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 기간에 이제 2시간 저희 아이는 이제 오래 못하고 2시간 정도 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유즈스쿨 통해서 그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엉덩이의 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이 좀 많이 길러진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요. 3년 동안 저희는 이제 유즈스쿨을 하면서 내가 좀 성실하고 좀 끈기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길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킨더 단계부터 이제 저희 담당하신 그 레베카 튜터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들었는데 그 스피킹을 통해서 플루언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향상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민지를 사실 되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주아 어머니 얘기하신 것처럼 테스트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하긴 한데 민지가 하는 얘기로는 민지는 사실 하상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지는 운동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 사실 아침 7시 반에 화상 영어 하거든요. 그러는데 본인이 화상 영어 할 때 80% 알아듣는다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본인이 좀 알아듣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짜 어학연수 3시간 한 게 효과인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테스트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즈스쿨 어학연수 끝난 다음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보자 이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민지가 갑자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영화를 봤을 때 옛날하고 좀 느낌이 다르대요. 왜 그랬더니 뭔가 들리는 게 이게 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옛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죠. 옛날에도 너무 분명히 들린다고 했다 이랬는데 엄마 옛날에는 그림하고 짜맞추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들린다고 하고 자기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들리는 거를 예전에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그림하고 짜맞췄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왔어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딱 들었을 때 엄마 내가 문장이 좀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테스트를 언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러는데 안 해보려고요. 해보면 제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또 제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은 요 단계이고 앞으로 한번 요번에 이제 제가 요번에 유즈스쿨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민지의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는 조금은 내가 좀 더 많이 관여를 한번 해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실히 그게 아이들 발달 단계가 있긴 있나 봐요. 이제 쓰기가 한번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충격을 한번 받고 본인도 이제 약간의 공부가 더 필요하나 보다 해서 라이팅을 사실 라이팅 따로 프린트가 이제 카페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거를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랑 그거 프린트한 거를 찾아서 그 필사를 하면서 라이팅을 조금씩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번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좀 재밌나 봐요.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를 써보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좀 그래도 3시간 했던 거는 되게 좋은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학습 이벤트는 주하는 거의 매번 항상 참여를 했고 3시간씩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3시간을 다 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 하고 나면 어학연수가 그래도 제일 많이 효과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주한의 학교가 방학이 18일 정도 됐는데 어학연수는 21일이라 애가 채우느라고 진짜 고생을 했다고 그래도 자기 해냈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영어도 영어지만 본인이 뭐 이렇게 미라클이든 뭐든 해냈다 뭐 이거가 정말 본인한테 되게 큰 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같은 경우도 그 어학연수를 거의 아마 대부분 해줄 거예요. 아마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됐는데 하면서 뭐 재밌어 하더라고요. 보면서 옆에서 봤는데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제 너 했니 안 했니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듣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되게 좋은 어학연수여서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지도 6살 때부터 어학연수 했거든요. 민지는 여태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제일 길게 한 건 이번에 이제 3시간이고 할 때마다 좀 많이 늘긴 했고 어학연수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 어학연수를 하고 그 뒤로 제가 감히 제 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눈알 자격이 있는가 같은 레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걔랑. 근데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이는 어쨌든 계속 쌓아온 게 있어서 저도 그 수능이나 이런 거 보면 듣기는 거의 만점이었는데도 나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속도도 너무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생각보다 심오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였나? 영어로 나오는데 읽어주지 않고
읽으라는데 너무 내용도 어쨌든 저는 그래도 상식이 배웠으니까 읽는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세계사는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이해한다. 엄마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그 같이 하고 나서 에이 그 어학연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말자. 엄마는 이제 너를 믿고 물론 네가 가끔 노는 것도 엄마가 알지만 네가 하루에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사실 주아는 거의 365일이 있으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말까지도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던 애라 그래 너는 그래 놀 수도 있다. 엄마는 인정할게. 그렇게 그 뒤로 손을 놨고 이제 저도 한 21일을 채우다 보니까 그래도 귀가 조금씩은 더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아 거를 뭐 좀 그동안 들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21일을 하고 나서 그때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를 터치하지 않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아이의 영어 실력은 논할 게 못 된다. 제가 자격이 안 된다. 여기까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어른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애들보다는 좀 낫겠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가 영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제가 느끼기로는 좀 반복 학습을 하는데 좀 다양한 주제로 이제 반복을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한 틈이 별로 없었고 좀 재미있게 좀 즐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살짝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네. 약간 자신감 이런 게 좀 생기고 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반복 학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귀가 트이고 입도 트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좋은 어학연수를 참여하게 돼서 되게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어학연수를 했는데 저희 남편도 하고 저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로 이제 한 번씩 했는데 저희는 어학연수 하면서 유저스쿨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학연수 하면서 아이들이 단어가 사실은 저는 민지 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시간 채우다 보니 이렇게 제 수준에도 하고 민지 수준도 보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영어는 보통 왜 초등 단어, 중등 단어, 고등 단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과도 사실은 그 초등 단어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나 이런 거 책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단어 자체가 외국하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유즈스쿨은 이게 단어가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 할 때 1학년 단어, 2학년 단어, 초등학교 단어,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어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 우린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얘네들도 사실 제가 민지가 공부할 때 evaporation이 나왔는데 증발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중학교 때나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걸 단어를 지금 배운다고 사실 그랬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맞아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물의 증발은 충분히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고 이런 자체가 되게 우순이 있는 거 교육 자체도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그래서 유즈스쿨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변에도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유즈스쿨에서는 그냥 민지는 그렇게 흡수하면서 그냥 한 번씩 접해보는 거 그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어학연수 하면서 유즈스쿨에 대한 그게 되게 믿음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영어를 한국은 6세 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관악 영어 마을인가 거기를 이제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4개월 정도로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버스 타고 가서 그러니까 애도 저도 4개월을 하니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가서 배우는 거는 뭐 인사하는 거, 날씨, 그다음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어쨌든 영상 노출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시니까 애가 영상 노출보다도 더 느린 속도라 약간 답답하다. 이거를 하루 내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홈쇼핑을 보고 유지스쿨을 선택한 거고 그 뒤로는 영어를 다른 걸 화상영어 한번 해봤나? 다른 건 해본 적이 없는데 화상영어에서도 인토네이션이 좋다. 근데 이제 문법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제 선생님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그 시제 부분이 엉망이니까. 근데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나는 한다 영어 이렇게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끊었던 이유는 애가 이제 시제를 계속 틀리는데 얘는 틀리는 거 인지하지 못하고 고치고 싶어하지 않고 선생님은 계속 고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 아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저희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방어 줌 수업 같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화상 영어도 이제 같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뉴스쿨만 전담을 하게 되었거든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화상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성현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뮤지컬만 전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3년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른 수업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민지도 다른 스킬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는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화상 영어는 여기서 참여해봤는데 맞아요. 그때 2명이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유라클이죠. 네, 유라클 할 때 사실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었고 이제 좀 어렵고 그래서 그때 좀 주눅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는 거는 좀 더 커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다 그냥 아는 인맥이 있어서 그냥 외국인하고 메인 그냥 저희는 영어도 그 영어도 터치 전혀 안 하고 그냥 매일 외국인과 대화해야 한다는 그 의미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만 하는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1학년 때 저희가 학군지 바로 건너편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러지? 학구열이 넘친다. 그래서 저희는 4살부터 수학학원에 다니고 이게 정말 심한 동네였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다니는 애들이 영어 실력이 3학년이면 되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동면하다였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걸 외웠고 그 다른 친구가 그거는 외워서 100점을 맞았는데 막상 동면하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하다를 모르고 동면하다를 맞췄고 시험은 어쨌든 100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좋아요. 동면하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 이렇게 저 당연히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아가 윈터 슬립 엄마 윈터 슬립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식 영어 수업이 아이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3학년 때 생각하고 발을 전혀 들이질 않았죠. 이거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지켜보면 그 애들이 절대 주어보다 영어 듣기, 읽기 어떤 것도 낫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점은 이제 문법에 대해서는
뭐 투부정사다 뭐 이런 그 문법 용어 그럼 정말 잘 알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주어가 틀렸을 때 무시하고 비웃고 막 이런 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딱히 그게 효과가 있나?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유지스쿨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잘못된 교육 방법 같다. 저희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연이 주변에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주말에도 좀 시간을 많이 좀 쫓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아이는 최대한 이제 취미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면서 좀 즐길 수 있게 영어 수업도 이제 영어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로 아무래도 또 똑바로 안 하면 학원 보낸다고 뭐 애들처럼 학원에 묶여다가 빽빽이 시킨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잘 하더라고요. 이제 적응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학원에 대해서 안 보내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그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차차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즈크 같은 이런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아마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친구들이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즘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보면 이제는 9학년 올라가니까 하루에 막 30개씩 단어 외우고 시험 보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과연 그게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영어학원 갔다가 오면 또 요즘엔 패드 수업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기본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스쿨처럼 이렇게 패드 수업이 있는데 그걸 또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넘게를 그렇게 보내고 왔다 갔다 차량까지 하면 뭐 3시간 막 이렇게 영어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그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단어 외울 때 문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가끔 보면 단어는 정말 단어를 물어봤을 때 오히려 모르고 문장을 얘기하면 그거 같아 이렇게 정확한 단어는 얘기 못하는데 느낌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스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니까 뮤직스쿨도 사실은 효과가 긴 시간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과도 좋고 민지가 운동하니까 운동하면서 저희는 계속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다른 분들이 저한테 다단계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맨날 저는 아까 제가 어학연수하고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초등, 중등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학원 가서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생생활에서 외국 아이들이 다 생활할 때 공부할 때 배우는 단어를 다 그런 거를 다 배우면서 질문도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흡수하는 게 훨씬 풍부하게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잘 안 먹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엄마들이 점점 얘기를 하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대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항상 제가 영업자이냐 맨날 물의 증발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예체능이나 이런 거 제 딸도 영어 이제 쇼트트랙을 하니까 예체능의 시간을 조금 보내는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영어를 걱정 안 하고 하면서 예체능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모국어처럼 시작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길게 쭉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길을 쭉 간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귀도 트이고 입도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유저스쿨이 이제 미국식 교과서 바탕으로 이제 한 학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언어 한국어를 이제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잘할 수 있었던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국어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처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와서 오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진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듯이 그 단어하고 문법 위주로 이제 하시는 그 학원이라든지 거기에 좀 어려워하시거나 시간적 제약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게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시간의 자유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입하고 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이게 되는 날이 아마 분명히 올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유주스쿨 수학. 아. 수학이 정말 강추거든요. 강추. 정말 진심으로 수학 학원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중학교 GK부터 했나 지원부터 했나 했는데 안 들리니까 수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1 때 이미 그레이드 3 수학까지인가 이렇게 저는 성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50점 이하로 맞아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에 중심을 둬서. 근데 보니까 저희는 분수를 정말 한 달도 아니고 한 2주 만에 휙 지나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 분수 잘 이해하지 못해. 저는 한국 애들 분수, 왜냐면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유주스쿨은 정말 한 G1부터 GK부터일 거예요. 정말 쪼개서 이게 분수의 개념이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외에도 수학 다른 넓이, 정말 들리기만 하면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저는 수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엄마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학군지 근처여서 그런지 성공을 제가 못했어요. 엄마들이 다 1년을 했는데 보이는 게 없다면서 저한테 이제 막 70만 원 드렸는데, 어쨌든 돈을 드렸는데 효과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수학이 진짜 강추다 했는데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부모님을 믿고 그러니까 길게 봐주신다면 정말 저는 수학 프로그램은 정말 강추다. 정말. 그래서 저희는 학원 안 다니고도 6학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항상 100점이나 뭐 90점 이하로 맞은 건 이제 계산 실수가 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그거 실수 말고는 개념으로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고, 이제 4학년 때 선생님은 수학적,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수학 개념이 설명을 애가 할 수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는 식으로 적어주시기도 했고, 저는 수학을 강추합니다. 정말 지금 저는 그러니까 유주스쿨을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가 3학년까지 계속 연장을 했던 게 이거 수학은 포기를 못하겠다. 저는 사실 영어보다도 수학이, 그래서 저는 유주스쿨로 영어 수학을 다 잡았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저희 엄마는 초등교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런 게 있었어 엄마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정말 매력이 있고, 아이도 이제 연산이나 계산보다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좋아요. 2 곱하기 3이 왜 2 곱하기 3이야 그랬더니 2를 3번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저랑은 다른 수학을 하고 있다. 근데 단점도 있긴 한데 이제 그
한국식 문제에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제 길어지면 한국식 문제는 이렇게 꼬아내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을 하면 풀 수는 있고 개념은 정말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수학을 강추합니다. 맨날 느끼죠. 저도 분수 얘기했을 때 정말 공감했어요. 분수, 네, 맞아요. 분수 시작했을 때 처음에 분수 딱 설명했을 때 이게 뭐지 이랬었어요. 딸도 딱 보더니 막 이게 뭐지 이랬는데 점점점 분수가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에 분수가 처음 나오거든요. 3학년은 되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계속 분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분수 한 덕분인지 본인도 그래 나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 뭐 수학을 어디서 배우는지는 학원 이런 건 안 다니니까 그랬는데 어쩌면 제가 주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 제가 분수를 하면서 느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오랫동안 아예 이해할 정도로 분수를 계속 해준다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유즈스쿨 수학하면서 따로 수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이거 내가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다른 그때는 다른 아이들 연산 막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근데 딱히 연산 안 시켰었어요. 근데 요거 하면서 초등 수업도 그렇게 어렵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개념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지금 생각이 딱 느낌이 확 왔어요. 개념이 정말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수학을 학창 시절에 좀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신 있게 아이를 좀 가르쳤었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지금 저희 때랑 지금 배우는 거랑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개념 자체도 틀리고 그 문맥상에 푸는 것도 이게 언어를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개념을 좀 잡으려면 유즈스쿨의 그 매스 부분에서 그 부분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서연이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 매스 부분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 엄마랑 저랑 같은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어저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좀 다양한 경험하고 그 즐거운 추억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외부에 있는 학습보다 이제 자기 시간을 좀 만들 수 있는 유즈스쿨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면서 취미나 이제 그 문화 활동들을 좀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격주로 이제 도서관을 좀 같이 가요.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서연이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설정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설정을 하게 돼서 이루게 되면 각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제도 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돼서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그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든 시작하면 가늘고 길게 가자가 제 인생 목표여서 저아가 뭐 예체능 전공까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처음에 7살부터 시작한 유즈스쿨 뭐 무용, 바이올린, 피아노 지금 다 쭉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학교 공부는 근데 정말 아이가 책도 좀 많이 읽는 편이라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잘 따라가고 항상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해주셔서 그냥 저는 유지스쿨도 길게 그냥 갈 수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예체능들도 다 그냥 갈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중학교까지 그냥 다 길게 가늘고 길게 가자가 제 목표입니다. 저는 보니까 남편이랑 항상 얘기하는 건 아이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자 이런 얘기 항상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첫째 아이 키울 때 분명히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안 해볼 수 없죠. 그래서 발레도 해보고 뭐 이렇게 배워봤는데 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애 제가 쇼트트랙 시작할 때 그런 애가 들더라고요. 원래 단체 강습했는데 제가 원래 다른 엄마들이 전부 다 단체 강습 딱 한 달 하고 다 개인 레슨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를 단체 강습 이렇게 바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정말 그렇게 혼자서만 안 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나는 이번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 진짜 기다렸거든요. 딸한테도 뭘 할 때 항상 딸에게 1에서 10까지를 생각하자. 그래서 10이 되면 얘기해주라. 그럼 개인 레슨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케이트 탈 때마다 이렇게 종종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단계가 얼마나 됐니? 이러면 어느 날은 6이었다가 어느 날은 7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내가 10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나는 개인 레슨 정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빨리 하고 해주고 싶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개인 레슨할 때 혼자 스케이트 그냥 혼자 돌았거든요. 보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때 느끼면서 이게 내가 얘를 끌고 가서 이걸 해라 아니면 요 정도 왔는데 개인 레슨 바로 이거는 이제는 안 해야지라는 그때 결심해서 요즘에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얘기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는 먼저 안 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고 있고 뭘 하든 정말 조아버니 말씀처럼 끝까지 본인이 정말 만족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운동하는 것도 본인이 정말 목표한 바까지 해보자. 유즈스쿨도 저희도 길게 주아원이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무 학업에 벌써 지친 친구들도 많고 6학년이 되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학원이 너무 힘드니까 학교 와서 자거나 모르겠어. 이건 주와 말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읽고 국어 같은 경우에 읽고 뭐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반에 한 20명이 있으면 2명, 3명은 하고 17명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은 당연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노는 시간이라고.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대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진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는 유즈스쿨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얘가 선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 너의 능력으로 수업을 따라가 봐라 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 게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배웠거든요. 근데 다른 어린이들은 어쨌든 탭이나 뭐 다른 걸로 배웠으니까 막 잘난 척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번아웃처럼 이렇게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유튜브나 영상도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주아도 뭐 보긴 보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덜 지치고 솔직히 실컷 놀았고 주아는 유즈스쿨 덕분에 정말 놀이터를 5학년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하루 3시간씩 놀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와서는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놀았는데 이제 6학년이 되니까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이제 정말 베이비만
됐거든요. 정말 한 4살부터는 애들이 다 학원으로 가니까 이제 정말 베이비만 오니까 자기도 좀 그랬는지 이제 놀이터에 가겠다는 말 하질 않는데 어쨌든 그냥 시간을 정말 많이 저는 벌어줬다고 생각해요. 놀만한 정말 본인도 충분히 놀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힘을 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중학교 때도 아마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다 본인의 몫이고 이제 언제든지 힘들면 학원을 보내줄 수 있지만 시험 준비하는 것도 본인이 해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본인이 먼저 해보는 저는 유지스쿨을 믿고 그렇게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2027년까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 80점 못 맞아도 되고 정말 주아가 힘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6학년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냈고 혼자서 해왔고 사실 저도 초등특수 교사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번 하면 이제 사이가 뒤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주아가 저한테 묻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던 거죠. 그냥 엄마랑 공부로 붙으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부모는 티칭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순간 부모 자식이 아니고 이제 교사나 이렇게 돼버리는 아이와 멀어질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코칭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27년까지 한 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혼자서 잘 일어날 수 있게 좀 쓰러지더라도 본인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응원할 거고 이제 지원도 할 거고 근데 미리 중학교 때 1등을 만들려고 선행을 시키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교육은 시키지 않으려고 저한테도 이제 항상 물어오는 바에 이제 4학년쯤 이 친구들이 다 선행을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 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새로운 걸 아는 기쁨이 있는데 애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정말 뭐 10분이면 다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40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해결을 했으니까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어쨌든 저희는 매 시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걸 느끼길 바라면서 유지스쿨을 믿고 쭉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지원하신 아버님이 저 혼자인가요 혹시? 지원자죠. 그래요? 아마 대부분 아버님들이 부끄러우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관심도는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중에 뭐 그냥 제가 용기 내서 그냥 지원한 것 같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다른 아버님도 좋은 기회가 되면 같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어학연수 때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냥 앞만 보자, 미션만 성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도 재밌고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어른 입장에서도 이제 괜찮은 교육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스쿨 본사로 초대를 해주신다고 해서 여기도 궁금하고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어떤 마인드로 이제 하시게 된 건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일단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그때 작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이제 엘리트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운동을 월수금 가면 3시간을 하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4시간씩을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집에 오면 8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지스쿨을 할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 이런 걸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급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운동을 시켜본 적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이도 어리고 데이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데이를 하다가 하나씩 하다가
어려운 순간에는 또 이제 데이를 쪼개서 하고 이제 책도 쭉 읽어보도 보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만하지는 않고 책을 읽어보자. 어떤 얘기를 책은 그런 매일 읽겠다. 그래서 또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레베카 선생님이 정말 마음이 도움이 됐죠. 항상 레베카 선생님이 한테 제가 그러면 책 내용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터치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책 내용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정말 운동하면서 이게 병행하는 게 아이가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계속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빼고 4번씩 다 운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둘 다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사교육을 아예 멈췄어요. 한 달. 아예 유지스쿨도 그때 아마 한 달 반 정도를 안 했어요. 그때 딱 마침 또 그만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한 달 반을 두고 제가 이제 스케이트도 그때 멈췄어요. 사실 대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회 날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스케이트장도 멈추고 모든 사교육을 다 멈추면서 아이에게 매일 놀라 그랬어요. 놀면서 정말 생각해봐. 뭐가 정말 너가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봐서 마지막 날에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많이 놀았죠. 한 달 노는데 속이 시커멓게 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해줬어요. 30일까지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30일까지도 내가 뭘 하겠다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30일날 마지막에 이제 다 생각했니?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원래 태권도, 피아노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쇼트트랙만 하겠다 그러더니 나 뮤직스쿨 다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다시 하니? 이랬더니 한 달만 노니까 마음 불어나네요. 엄마 다른 애들도 다 학원 다니는데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뮤직스쿨 시작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패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좋은데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조금씩 쪼개서 가기 전에 30분 하고 갔다 와서 몇 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보고 있어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기념사진 찍고 식사를 하러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식사는 알파와 표답 저희도 엄마가 왔으면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오면은 어머님들끼리 유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 뭔지 모르겠어. 저도 안 다니셨나요? 드레스 코드 맞춰보신 거 아니시죠?